이 스토리의 시작은 인구의 80%가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원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바로 발달한 과학기술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되어 초능력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로 학생들을 모아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버테크놀로지 도시가 바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될 배경인 학원 도시입니다. 今日システムスキャンの日だっけ。 이곳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들이 초능력 검사를 받아가며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양에 따라 0에서 5까지의 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너무 강력한 힘 때문에 수영장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등급을 체크할 수 없는 여기 이 먼치킨 소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등급이 높은 친구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반대편에 있는 학생들이 존재하니 私なんてレベル0無能力者だよ。 인생 개같이 힘드네. 한마디로 레벨 5등급의 초능력자는 모두가 선망하는 존재 같은 건데 건너 인맥으로 모두가 함께 만나게 됩니다. 私は美坂美琴。よろしく。 솔직히 처음에는 이 학원 도시의 정점인 레벨 5니까 되게 오만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데 개구리 키링을 엄청 좋아하는 아주 소박한 그녀의 모습에 은근히レベル 0이라서 자격지심을 갖고 있던 이 소녀도 빠르게 친해지는데 성공하게 되네요. 그런데 그때 あそこの銀行なんですけど、なんで昼間から防犯シャッターを下ろしてるんでしょう。 이래서지롱. 아무래도 초능력자들이 판치는 도시다 보니 범죄의 스케일이 엄청나게 다른데 ジャッジメントですの。 일부 능력 있는 학생들도 치안 유지를 위해 돕고 있다는 말씀. 死亡フラグですわよ。 이 소녀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逃げますの。 만진 물체를 텔레포트 시킬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린이를 인질 삼아서 도망가려는 범죄자를 발견.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난 무능력자라고.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주인공이 열받게 되었으니 이 악당에게 명복을 빕니다. あの方こそが学園都市230万人の頂点。7人のレベル5の第3位。 왜 이 애니메이션 제목이 초전자포인지 제대로 보여주네요. 常盤台中学が誇る最強無敵の電撃姫ですの。 그렇게 경찰이 와서 범죄자들을 끌고 가며 떡밥을 한번 살짝 흘려주고요. 이렇게 4명은 친한 친구가 되게 되는데요. 서로의 기숙사에도 찾아가 보고 맛있는 걸 먹으러 함께 디저트 가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わかりました。 범죄가 발생했다며 2명이 호출을 당하게 되고 자세한 사정을 듣게 되는데 이거를 어쩌나? 범죄 예상 발생 장소가 하필이면 여기라고? 그래도 다행히 기절해 있는 소녀를 주인공이 발견을 하여 무사히 치안본부로 데려오는 데 성공하는데요.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아본 결과 범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니 인적사항 안에 투명인간과 관련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조사하니 딱 한 명만 나오는데 실험 데이터의 말로는 레벨이 너무 낮아서 존재감이 흐려지는 정도지 투명인간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을 하네요. 그런데 그때 깨어난 긴머리 소녀. 내 눈썹 고라지가 왜 이래? 기절하기 직전에 범인의 얼굴을 봤는데 저 소녀가 맞다고 증언을 해줍니다. 아주 그냥 감옥에 처박아줘야지. はい。 그리하여 우리 꽃머리 소녀는 초능력은 1레벨밖에 안 되지만 뛰어난 해킹 능력으로 왜 자신이 치안 유지 일원으로 뽑혔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범인의 능력이 거울이나 CCTV에는 안 통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원거리 지원으로 범인을 추격해 도망갈 곳을 미리 선점하여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私こういうの聞かないんだよね。 그리하여 범행 동기를 물어보니 자신의 웃긴 눈썹 모양 때문에 놀림을 받았던 거에 원한이 쌓여 모든 학생들의 눈썹을 재미있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야 똥이야? 어쨌든 범죄는 용서할 수 없는 법. 바로 잡혀 들어가고요. 분명 저 소녀는 레벨 2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명인간까지는 될 수 없었는데 バンクのデータが間違ってるとか。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문을 남기며 찾아오게 된 다음날 친구들끼리 이불 아래 모여서 도시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안 무섭잖아. 갑자기 만나면 옷을 벗는 여자가 있다는 둥, 저녁 4시 44분에는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둥, 사용하기만 하면 초능력 레벨이 오른다는 물건이 있다는 등 어떤 초능력도 통하지 않는 능력을 가진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마지막 말은 그냥 듣고 넘길 수가 없는 게 주인공이 옛날에 양아치들에게 얽혔을 때 아는 척하면서 자신을 구해주려던 한 고등학생 남학생이 있었는데 誰あんた。
초능력이랑 눈치를 등가 교환했나? 이 상황 어쩔 거야 이거. 결국 주인공이 초능력으로 모두 휩쓸어버리고 가뿐하게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어라? 얘 왜 살아있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그 도시전설 혹시 진짜가 아닐까 의심하던 그때 소년 등장. 게다가 그 옆에 어떤 여성분도 같이 있는데 이 사람 길거리에서 뜬금없이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도시전설 2개 마주칠 줄이야. 초능력과 뇌과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 여성은 자신이 차를 주차했는데 어디다가 주차해놨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과학자 맞아 이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은 자동차를 찾아주는데 성공합니다. 솔직히 좀 어이없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자신에게 저 여자를 짬 때리고 도망간 소년을 발견. 기분도 멜랑꼴리하겠다 소년에게 결투를 신청하는데요. 정말로 초능력이 안 통하는 능력을 가진 건지 한번 시험해보기로 하는데 하나도 안 통하네. 그리하여 이번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철가루를 조종합니다. 아니 근데 초능력 무시하는 능력 없으면 이거 살인미수 아니야? 하지만 다행히 소년은 진짜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소년의 몸에다 능력이 봉인되게 되면서 流れていかない 이걸 어떻게 때리냐? 소년은 착하게도 싸움에서 진척을 해주네요. 연기가 너무 어접해서 오히려 상처받은 것 같지만 그렇게 둘만의 알콩달콩 나 잡아봐라를 밤새도록 하고 있던 그때 あれが噂のレベル5か。面白い子だったな。 그리고 다음날 마을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규모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비록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피해를 본 사람은 없긴 하지만 원래 큰 위기는 방심할 때 찾아오는 거라고 하죠. 결국 첫 번째 피해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치안본부는 대책회의를 열어보지만 도저히 범인이 누군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왜냐하면 저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범죄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학생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 그런데 여기서 이 자식은 저 일진 자식들을 원망해야 되는데 아주 엉뚱한 곳으로 그 원한을 돌리는데요. 僕を救わなかったジャッジメントはいらない。 마침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주인공 일행은 그곳에 폭탄 반응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시민들의 피난 유도를 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범죄 타겟은 바로 眼鏡をかけたお兄ちゃんがお姉ちゃんに渡してって 꽃머리 소녀였으니 주인공이 구하려 하지만 타이밍이 늦어버렸고 이대로 당하는 건가 싶던 그때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소년이 기막힌 타이밍에 끼어들어서 주인공 일행을 구해줍니다. 그리하여 범죄 현장에서 유유히 기뻐하며 도망치고 있는 범죄자를 잡아들이는데 성공하고요. 물론 얌전히 잡혀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힘을 좀 사용했더니 お前みたいなのが悪いんだよ。 힘 있는 자들은 모른다면서 만약에 안 봐줬으면 한 방에 죽었을 놈이 이상한 약자 논리를 펼치는데 그딴 건 감옥 가서 생각하라고. 이렇게 벌써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능력보다 더 강한 케이스가 벌써 여러 건이 발생했으니 혹시 이 긴머리 소녀가 저번에 말한 도시전설인 사용하기만 해도 레벨을 올려준다는 레벨어퍼가 실존하는 게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마침 꽃머리 소녀가 관련 커뮤니티를 찾게 되고 가출 청소년으로 위장해서 레벨어퍼를 판매한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온라인에서 뜬금없이 만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일 리가 없죠. 가볍게 힘을 사용해서 그들을 굴복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그들의 보스 아주 무섭게 주인공을 공격하지만 이때까지 주인공은 사람을 상대로 한 번도 진심을 내본 적이 없다는 거. あたいの負けか。 그리고 다음날 병원으로부터 레벨어퍼 사용 의심자들이 모두 원인 불명의 혼절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사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고문으로서 전에 만났던 뇌과학자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마침 그때 집에서 친구들과 하던 이야기가 신경 쓰여 레벨어퍼에 대해 검색하고 있던 긴머리 소녀 隠しリンク 아주 우연히 레벨어퍼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에게 가서 내가 발견했다고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レベルアッパーの所有者を保護するんだって 생각보다 이 이야기가 긴머리가 없는 사이에 심각하게 진행된 상황이었고 やっぱり手放したくない 겉으로는 웃는 표정하고 있었지만 능력 있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생각이 많아지고 있던 긴머리 소녀 앞에 どうしたの 주인공 소녀가 등장하여 긴머리 소녀의 고민을 들어주게 되는데 姉ちゃん超能力者になんの 어렸을 때 아주 많은 기대와 걱정을 받으며 학원 도시로 오게 되었는데 이때까지 이룬 거라고는 무능력자라는 타이틀 하나라고 슬쩍 속마음을 이야기해보는데 レベルなんてどうでもいいことじゃない 글쎄 정말 그럴까? 그래도 정의로운 긴머리 소녀는 레벨어퍼를 삭제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 마침 그때
레벨어퍼를 거래하는 척 돈을 뺏고 있는 양아치를 발견. 바로 달려가 도와주고 싶지만 힘이 없는 내가 어떻게 하겠어. 경찰에나 연락하자 마음먹게 되는데 充電切れ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그냥 가겠지만 やめなさいよ 결국 간섭을 하게 되고 괜히 쓸데없이 힘없는 자의 슬픔만 가득 느끼게 되네요. 그리고 그때 당당히 등장하는 양갈래 머리 소녀. ジャッジメントですの白井さん 자신과는 다르게 양아치들과 당당히 싸우는 친구를 보며 그리고 친구가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구경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신을 보며 자연스럽게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嫌だなこの気持ち 인간은 진짜 약한 동물이니까요. 能力者とレベル0では何もかもが違う 그렇게 다시 레벨어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침 레벨어퍼에 대해 궁금해하는 자신과 같이 초능력 레벨이 낮은 알고 지내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あのさ私それ持ってるんだけど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레벨어퍼를 한번 사용해보니 학원 도시에 오게 되어 꿈에 그리던 결과를 눈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ささやかな力だけど私能力者に 그리고 이 시각 치안 유지 멤버로 일하고 있는 두 친구들은 레벨어퍼로 인해 힘이 늘어나 마구잡이로 날뛰는 범죄자들을 고생고생하며 모두 잡아들이면서 레벨어퍼라는 물건이 음악 파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음악 파일이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파악할 수가 없었고 이런 정체 모를 물건을 사용한 긴머리 소녀와 친구들의 결말은 당연하게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으니 결국 꽃머리 소녀에게 전화하여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하는 소녀. 다행히 그녀 곁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꽃머리 소녀 같은 친구가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축복받은 거야. あとよろしくね 그렇게 달리고 달려 도착한 끝에 부작용으로 쓰러져 있는 긴머리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소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 것에 상당한 죄책감을 느끼는 주인공은 병원의 의사와 함께 그녀의 진단 데이터와 다른 레벨어퍼 사용자들의 진단 데이터를 토대로 뭔가 뇌파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깨닫게 되고 꽃머리 소녀는 해결책을 구하러 뇌과학자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뭔가 빠르게 답은 안 주고 다 잘 될 거라며 시간을 질질 끄는 과학자. 게다가 수상하게 저기 저 서류는 또 뭐야? 마침 그 타이밍에 양갈래 머리 소녀와 주인공은 안경 성배의 도움으로 레벨어퍼의 원리가 컴퓨터 네트워크처럼 사람의 뇌파를 연결해서 연산 능력을 올려 능력을 키운 거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점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텔레파식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들과의 뇌파 패턴이 비슷한 사람은 오직 단 한 명. いけないな 그 이상한 여성 과학자였으니 꽃머리 소녀는 결국 납치되어 버리고 상황을 파악한 주인공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게 되는데 이 과학자 선생님은 자신의 목표가 레벨어퍼로 만들어진 초능력자 연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한 가지 문제만 풀면 피해자들 모두를 해방시킬 거라며 꽃머리 소녀에게 치료용 프로그램을 넘겨주는데 誰も犠牲にはならない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때 어른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지 레벨어퍼의 범죄자가 바로 그녀라는 걸 깨닫고 체포하기 위해서 막아서기 시작하는데 アンチスキルか上から命令があった時だけは動きの速い奴らだな 순순히 잡혀주면 빌런이 아니죠. 초능력자 네트워크 중심에 있는 그녀는 레벨어퍼 사용자의 모든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고 모든 경찰 병력이 쓰러져 버린 그곳에 주인공이 도착하게 됩니다. 美坂美琴1万の脳を滑る私を止められるかな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능력을 쓰는 그녀에게 어쩔 수 없이 조금 고생하게 되지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所詮は世間知らずのお嬢様か学生の脳を日々開発してるんだそれがどんなに危険なことかわかるだろう 그 뒷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도 주인공은 최선을 다해 싸워서 과학자가 폭발로 인해 방심을 했을 때를 노려 捕まえた 끌어안고 전격 공격을 하게 되는데 何 전기 신호가 연결이 되었는지 과학자의 기억을 엿보게 됩니다. 私が教師に 그녀가 연구소에서 신입으로 일하고 있을 때 학원 도시에 버려진 고아 아이들을 가르치며 여러 가지 그들의 성장 데이터를 가까운 곳에서 수집하라는 소장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그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이 됩니다. 그녀는 솔직히 말해서 장난기도 많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든 학원 도시 아이들이 받는 초능력 검사의 날, 그녀는 이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검사일 거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초능력자의 폭주를 시험하는 연구소장의 계획이었으니 科学の発展にはつきものだよ。 그렇게 그녀의 모든 제자들은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주인공,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째서 신고하지 않았냐며 그녀에게 따져보지만 안타깝게도 상층부는 모두 한통속이라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면 적어도 제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연산을 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대여해달라 신청을 해보았는데요. だが却下された。23回とも全て。 사건을 은폐하고 싶은 그들이 그걸 허락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녀는 레벨어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슈퍼컴퓨터 대용으로 사용해 제자들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ネットワークの暴走。 뭐든지 과하면 안 된다고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자아를 가지기 시작했고 그대로 폭주하기 시작하니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혼수 상태에 있던 레벨어퍼 사용자들이 괴로워하기 시작하고 있었으니 그들을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든 저 생명체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공격당할 때마다 무한 증식을 해대니 주인공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그녀로서는 모든 게 끝났다 생각하며 포기하기 시작하는데 괴물이 원자력 실험소로 돌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좌절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근데 그건 주인공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사실 주인공이 인간과 싸울 때는 단 한 번도 전력을 내보인 적이 없었으니 혼신의 힘을 다하여 공격하니까 베리어로 막든 뭐를 하든 마찰열만으로 괴물을 농락하는데 全力ではなかったのか。 학원 도시 최강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네요. レベル5。 그렇게 동기는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던 뇌과학자 선생님은 もう一度やり直すさ。 잡혀 들어가게 되고요. 레벨 어퍼로 인해 쓰러졌었던 긴머리 소녀가 다시 깨어나면서 어떤 과학의 금서 목록 1쿨 내용이 私もう少しで能力なんかよりずっと大切なものをなくすところだった。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은 현대 판타지 장르 중에서 상당히 명작이라고 생각이 드는 작품이라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복선들을 은근히 일상 에피소드에서 뿌리다가 에피소드 끝에 회수하는 맛이 너무 좋고 학원 도시라는 배경 설정 자체도 상당히 흥미로워서 매력적인데다가 주인공 소녀가 아주 강력해서 시원시원한 점도 마음에 드니 현대 판타지 먼치킨 장르를 좋아하시고 제가 리뷰한 내용이 재밌었다면 이 이후 스토리도 존재하니까 꼭 챙겨 봐보시라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였습니다.